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5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2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분석 작업에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시나리오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요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오게 되면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문제 그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사원관리.accdb라는 그 파일에 보게 되면 사원 명부라는 그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에서 이름하고 입사일 그리고 부서 직위 기본급 이 5개 열만 이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ACCDB 파일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로 찾아가야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게 보게 되면 기타 원본에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라는 게 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뜹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MS XX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커리 마법사를 사용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여기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우리는 마법사 이용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그렇게 뜹니다. 그럼 우리가 해당 그 XS 파일에 있는 그 경로를 찾아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거기서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길버 커맨 1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중에서 이제 기본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기본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기본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그런 파일들이 쭉쭉쭉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사원관리라는 그 ACCDB라는 그 파일이요. 사원관리라고 이곳에 있죠. 해서 이 파일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리 마법사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사원 명부라는 그 테이블이 있다. 그렇게 이제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에서 더하기 기호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사원 명부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필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오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름하고 입사일, 부서, 직위, 기본급 이렇게 이제 5개만 우리가 가져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그 필드명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사일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직위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기본급에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5개 열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데이터를 이제 필터해라. 그렇게 이제 뜹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입사일이 2018년도인 그 행만 대상으로 해서 가지고 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입사일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그래서 입사일이라고 여기서 찍어주고요. 그때 2018년도인 그 행만 그러면 2018년도 그러면 2018년도 첫 번째 날짜가 2018년 1월 1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짜가 이제 2018년 12월 31일이요. 그러면 2018년도인 그 행만 대상으로 할 때는 지금 여기는 입사 연도가 아니라 입사일이라고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날짜 형태로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거나 같다라는 이 기호 선택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2018년 1월 1일 이상 그리고 이하라는 요 기호 이제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는 2018년 12월 31일 이하인 그 데이터를 이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터 조건을 지금처럼 입사일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이제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정렬에 대한 그런 기준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버튼 눌렀더니 다음 작업을 이제 선택해라. 우리는 지금까지 작업한 그 데이터들을 엑셀로 이제 가져가야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침 버튼이요. 마침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뜹니다. 지금 현재 통합 문서에 이 데이터를 표시할 그 방법을 선택해라.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작성할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하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뜹니다. 그러면
우리 이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우리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그 위쪽에 보니까 직이 대리다 주임이다 하고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직이가 이제 열로 우리가 갖다 놓아주면 되는 거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니까 우리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는 이제 행에다 갖다 놓으면 될 거고요. 그 위쪽에 보니까 이제 이름하고 이렇게 모두 하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이제 필터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우리 필터가 하나고요. 행이 하나, 그리고 열도 하나요. 그리고 값에는 지금처럼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에 들어갈 그 위치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요. 그 지점이 우리 A의 4번 셀이죠. 해서 우리는 A의 4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찍어주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A의 4번 셀부터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지시사항을 읽어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이랑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터하고 행하고 열하고 시그마 값을 우리가 쭉쭉쭉 갖다 놓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필터에다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라는 거는 우리 행에다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열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값에는 지금 기본급하고 상여금에 대해서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돼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기본급을 일단은 갖다 놓으면 되겠죠. 기본급 쭉 드래그해서 우리 시그마 값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을 갖다 놔야 되는데 상여금이라는 건 우리 데이터에 없어요. 지금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봤을 때 우리 사원명부라는 그 테이블에서 이름, 입사일자, 부서, 직위, 기본급 요 5개 열만 가지고 오라고 했죠. 해서 요 5개만 가지고 왔는데 상여금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요 상여금은 조금 있다가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집어넣을 건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급까지만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일단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 설정 좀 하자고요. 그럼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작성이 되면 아무 셀이나 상관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한번 선택을 하고 나면 위쪽에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생성이 되죠. 그때 이제 디자인에 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 그룹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에 열의 총합계 그리고 행의 총합계 이 두 가지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이제 뭐 행의 총합계다 열의 총합계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총합계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이제 표시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 칸 우리가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총합계라는 거예요. 총합계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전부 다 이제 표시 안 할 거예요. 해서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그게 이제 싹 빠지죠. 이렇게 해주면 또 지시사항 하나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데이터에다가 우리 상여금이라는 그 계산 필드를 이제 삽입을 하래요. 그래서 상여금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상여금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의 15% 요걸 이제 곱해서 계산을 한 후에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여금을 그냥 계산해라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기본급 곱하기 15%요 식만 써주면 되는데 지금 천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올림 할 때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해야 돼요. 그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표시하라 그랬죠. 그때 이제 우리가 계산 필드를 이제 추가시킬 때는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우리 분석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면 우리 계산이라고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우리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하게 되면 이곳에 첫 번째 게 우리 계산 필드요. 해서 계산 필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계산 필드 삽입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상여금으로 그렇게 이제 할 거죠. 해서 여기 이름에다가 상여금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상여금이라고 써주고 그때 이제 수식 어떻게 계산하면 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우리는
기본급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15% 해주면 되겠죠? 해서 15% 이렇게 계산해라. 이렇게만 원래 써주면 되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조건에서 천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로 싹 다 이제 묶어줘야 돼요. 라운드로 묶어서 지금 여기서 계산한 그 값을 표시할 때 천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자릿수를 -4를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수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여금이라는 이 필드를 이제 추가하겠다 해서 추가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상여금이라는 요 필드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리고 우리 피벗 테이블 필드 그 창을 봐도 상여금이라는 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에 상여금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부서 필드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정렬하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명을 봤을 때 지금처럼 기획부가 맨 위에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는 판촉부가 맨 위에 있고요. 광고부가 이제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내림차순만 해주면 되겠죠. 해서 부서라는 거 요거 이제 삼각형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 텍스트 내림차순 요것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감 영역에 그랬습니다. 감 영역,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의 표시 형식이요. 그 표시 형식은 각 필드 설정에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그 범주를 이용하래요. 그 범주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규를 붙이고, 그리고 숫자 뒤에다가 원을 이제 표시하래요. 그래서 실제 값이 0일 경우에는 0, 1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급 따로 상여금 따로 해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급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값필드 설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들어가 주면 되겠죠. 표시 형식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문제상에서 사용자 지정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 지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원래 붙일 때는 샵, 샵 요걸 써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실제 값이 0원일 때 0, 1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맨 끝에다가 샵, 샵 제로 하고 이렇게 이제 써줘야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그 글자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원하고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원이라는 글자가 우리 기본급에는 전부 다 이제 붙었습니다. 그럼 이제 상여금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여금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값필드 설정이요. 값필드 설정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우리가 표시 형식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면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요 범주 이제 선택해주고 지표준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샵, 샵 제로 입력해주고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원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상여금과 기본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 형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유통부에 그랬어요. 유통부가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리에 해당하는 그 기본급의 그 자료만을 별도의 시트에다가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대리 중에서 기본급 자료만 그랬습니다. 대리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 있고 그 중에 기본급 그러면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 기본급의 데이터가 지금 요 95만원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데이터만 별도의 시트에다가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시트 왼쪽 앞에 지금처럼 시트 1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짜잔하고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확대를 좀 해서 보자고요. 확대 때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입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길어서 이 B열의 너비가 좁아서 지금 샵으로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럼 열 너비만 조금만 이제 조절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우리가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트명을 유통부 대리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때 우리는 시트 이름이 지금 시트 1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요 시트 1이라는 요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이름 바꾸기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시트 이름에서.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유통부 대리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시트 이름 써주고 엔터를 꼭 눌러야 됩니다. 누르게 되면 이제 시트 이름이 다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유통부 대리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분석 작업 1번 그 시트의 앞에 위치시킨다. 그 시트 앞에 원래부터 생성이 됐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우리가 문제를 이제 다 풀어줬죠. 이제 우리가 내가 작성한 거랑 그리고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거랑 요거랑 이제 서로 비교해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름 모드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직이다, 대리다, 값이다, 주임이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내용도 전부 다 똑같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서, 합계 기본급, 합계 상여금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부서명도 판촉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광고부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판촉부부터 시작해서 광고부까지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금액들도 전부 다 이렇게 쭉쭉쭉 표시가 되어 있고 천 단위마다 심표도 전부 다 이제 붙어 있고 원이라는 글자도 다 붙어 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제 들어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첫 번째 지상을 보니까 우리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해서 단가가 이제 B의 15번, 16번 셀에 들어 있대요. B의 15, 16이다 그러면 지금 이 단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단가가 다음같이 이제 변동을 할 때 매출액의 합계 2의 12번 셀이요. 2의 12번 셀에 지금 여기 합계가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매출액의 합계가 변동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시나리오 두 개를 만들라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단가 증가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단가 감소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완제품의 단가 B의 15번 셀은 300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고 부품의 단가 B의 16번 셀은 600으로 이제 증가가 된다. 지금은 이제 291이다, 580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 값들이 이제 300으로, 600으로 이제 증가가 될 때 그때 이 매출액의 합계가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단가 감소에서 완제품 단가가 이제 250으로 그리고 부품 단가가 이제 550으로 그렇게 이제 감소가 될 때는 이 매출액의 합계가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만들어라 그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메일 셀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들어가 주면 되겠죠. 시나리오는 우리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예측이라고 있고 예측에 보게 되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죠. 이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여기에는 지금 만들어진 그런 시나리오가 없죠.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라는 요 단추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추가라는 단추를 눌렀더니 시나리오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단가 증가요. 그때 이제 단가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증가라고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이름을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그때 이제 변경 셀이요. 그때 이제 단가가 요 B의 15번, 16번 셀에 들어있죠. 이 두 개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값을 입력해라. B의 15번, 16번 셀이 지금처럼 291 그리고 580하고 그렇게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때 우리 B의 15번 셀은 300으로 그리고 600으로 그렇게 이제 증가가 될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300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그 밑에 B의 16번 셀은 이제 600으로 바뀔 거다.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다 끝난 거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라는 단추를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추가를 눌렀더니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다 이제 단가 감소하고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때 이제 변경 셀은 똑같겠죠. 아까 첫 번째 거랑. 해서 지금 이 영역이 맞나 안 맞나 확인 한 번만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나리오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지금 현재는 291, 580인데 그게 이제 250으로 550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우리가 250, 250이라고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550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단가 증가다, 단가 감소다 해서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가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약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 값들이 이제 변경이 될 때마다 우리는 2의 12번 셀에 들어있는 이 매출액의 합계가 어떻게 이제 결과로 나올지 그게 궁금한 거죠. 해서 결과 셀이 지금처럼 2의 12번 요 셀이 찍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B의 15번, 16번 셀에는 현재 값이 291, 581 때 그때 이제 매출액의 합계가 지금처럼 요만큼이 됐는데 그때 이 단가가 300이다, 600이다, 그리고 250, 550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될 때마다 매출액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좀 우리 시나리오 끝이요.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A의 15번, A의 16번 그 영역의 이름을 판매 형태로 그렇게 이제 이름 정의하래요. 이름 정의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해당 범위를 우리가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A의 15번, 16번 이 두 개죠. 이 두 개 영역을 먼저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름 정의할 때는 우리가 이름 상자 이곳에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곳을 클릭한 다음에 A의 15다 하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판매 형태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 써주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이제 이름 정의가 끝났죠. 그 다음 지시상 보니까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B의 4번부터 B의 11번 그랬습니다. B의 4번부터 B의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는 A의 15번, A의 16번 그 영역에 목록만 표시가 되도록 판매 형태라는 그 이름을 이용해서 제한 대상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두 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판매 형태다. 그렇게 이제 이름 정의를 했죠. 그 이름 정의한 거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이제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B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B의 1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제한 대상이요. 제한 대상은 모든 값이 아니라 우리는 특정 목록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해서 목록이다. 이렇게 찍어주고 그때 이제 원본이요. 원본 데이터가 이제 어디에 들어있어요? 요 두 개 셀에 들어있죠. 근데 이 두 개 셀에 우리가 아까 이름을 판매 형태로 그렇게 이제 정의해 줬죠. 그 판매 형태 그 이름 정의한 거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해서 우리가 판매 형태하고 이렇게 그대로 이름 정의했던 그 이름을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읽어보니까 B의 4번부터 B의 11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이 영역에 셀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같이 이제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해라.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는 목록에서 선택하세요. 점까지 이렇게 들어있죠. 점도 똑같이 이제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 메시지라는 이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셀을 선택하면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주고요. 그때 이제 제목은 입력 방법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그때 이제 설명 메시지는 목록에서 한 칸 띄고 선택하세요 점까지 똑같이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완제품이다 부품이다 이곳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곳을 어떤 특정 셀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목록 중에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이 목록을 클릭해 보면 아까 우리가 이름 정의했던 그 내용이 이곳에 짜잔하고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도 이제 다 맞게 문제 풀었다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시나리오도 만들어 봤고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도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 그때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냥 어떤 메뉴에서 뭐 선택한다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됐든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됐든 시나리오가 됐든 이런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해당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